혹시 70-30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욕심이나 도움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진짜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대답하기 전에 욕심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한번 같이 고민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욕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돈, 물건, 이런 것들을 끝도 없이 원하는 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알던 이 정의가 사실은 틀린 거라면 어떨까요? 진짜 욕심이라는 게 이런 소유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라면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진정한 욕심은 자신을 위해 더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와,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욕심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선을 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 삶에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나 몫을 내가 빼앗아 오는 거. 바로 그게 진짜 욕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관점에서 욕심을 한번 제대로 정의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욕심은요, 다른 사람한테 속한 일 또는 그 사람 삶의 일부를 내가 대신 해주면서 자연스러운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인 거예요.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역할과 살아내야 할 인생이 있다는 거. 이걸 좋은 의도로라도 방해하는 순간, 그게 바로 욕심이 된다는 거죠. 와, 생각할수록 심오하네요. 자, 그럼 이 욕심이라는 개념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 특히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이 철학에서는요, 아이의 성장을 7년 단위로 끊어서 3단계로 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단계마다 부모의 역할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아이가 태어나서 7살까지. 이때는 부모의 역할이 100%예요. 아이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또 완벽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바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7살부터 14살까지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부모가 가진 통제권의 30%를 아이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의 의견도 들어주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말하자면 아이만의 주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부모가 예전처럼 100% 통제하려고 한다? 그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커나가야 할 그 몫을 부모가 대신 해줘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부모랑 자식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14살부터 21살까지.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30%로 확 줄어들어요. 이제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는 멘토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이 인생의 70%는 이제 온전히 아이 스스로 살아갈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30%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30%만 하면 되니까 그냥 아예 손 놔야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완전한 무관심, 방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게 될 그런 마음의 빈 공간이 생겨버립니다. 자, 지금까지 부모-자식 관계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이 70대 30의 균형은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삶 전체를 꿰뚫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30%라는 숫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떤 외부의 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최대치라고 해요. 그게 뭐 신적인 존재든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이든 말이죠. 아니, 왜 하필 30%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니까요. 내 몫이 70%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외부에서 오는 도움이 30%를 넘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도움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셈이 되고 결국 내 존재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이런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아마 뜨끔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는 과정을 보면 보통 이렇습니다. 처음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돕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라는 구도가 은근슬쩍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가 보기에 또 다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이렇게 해봐 하고 조언이나 도움을 줘버리죠. 그럼 상대방은 어떨까요? 처음엔 고마웠을지 몰라도 점점 이걸 간섭이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저러지? 하면서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나를 밀어내게 되는 거죠. 이게 관계가 망가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게 진짜 지주인지 아니면 욕심 많은 간섭인지요. 요청을 기다리고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진짜 지지라면 요청도 안 했는데 불쑥 끼어들어서 내 해결책을 강요하는 건 그냥 간섭일 뿐이에요. 전자는 신뢰를 쌓지만 후자는 원망과 거리감만 만들 뿐이죠.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 딱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올바르게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건강하게 돕는 4단계입니다. 첫째, 일단 상황을 관찰하세요. 둘째, 바로 끼어들지 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하고요. 셋째,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사실 좀 힘들다고 털어놓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 넷째, 그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렇게요. 내 해결책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순간 상대의 70%를 존중하면서 내 30%를 건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대로 도우면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냥 간섭하면요. 둘 사이에 거리감만 생길 뿐이죠. 이 방식은 내 도움이 평가질이 아니라 진짜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요. 관계도 지키고 상대방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돕고 싶어질 때 불쑥 끼어들기 전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이 70-30 법칙만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관계를 망치는 욕심쟁이가 아니라 관계의 숨통을 틔워주는 진짜 멋진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